엄마의 감정 조절이 호르몬 문제다. 일단 아이의 틱이 굉장히 줄어드는 게 눈에 보였고, 설탕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서 아이가 감정이 금방 올라오고 이게 눈에 딱 보이더라고요. 제일 먼저 좋아진 게 코 막히는 거. 정말 자다가 울면서 코가 너무 막힌다고 할 정도로 몰잘 정도였거든요. 손발톱이 좋아지고 피부가 좋아지더라고요. 그렇지. 안녕하세요. 아이들의 당을 줄이자 실록입니다. 안녕하세요. 헤일리입니다. 네, 오늘은 아당줄 식단 효과를 체험하신 사례자 인터뷰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헤일리님은 저희 아당줄 카페에서 좋은 정보와 식단 공유해 주시는 분인데요. 이렇게 글로만 뵙다가 직접 인터뷰 때문에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헤일리이고요. 아들 둘 키우고 있어요. 첫째는 초등학교 5학년, 둘째는 초등학교 1학년이고요. 저탄고지 식단 시작한 지는 한 2년 반 정도 돼서 제가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도 아당줄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탄고지를 그러면은 엄마가 먼저 시작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원래 건강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식단을 나름대로 하면서 운동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건강한 식단이라고 하면 주로 저칼로리, 저염 이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다가 어느 정도 건강은 해졌는데 좀 한계가 와가지고 이게 아닌 것 같다 하는 찰나에 저염보다는 저당이구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다가 어느 날 딱 저탄고지라는 거를 딱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조금 하다가 이거 우리 아이들이랑도 같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었어요. 구체적으로 뭐 책이나 방송 뭐 이런 게 딱 계기가 된 게 있을까요? 네, 계기가 된 게 있는데요. 맨 처음에 정명일 박사님 팟캐스트를 우연히 들었어요. 그래서 엄마의 감정 조절이 호르몬 문제다. 약간 이거에 제가 딱 꽂혀서 그때가 한참 코로나 터진 지 얼마 안 됐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식단의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식단을 같이 바꿔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전에는 그냥 좀 살 빼고 좀 그런 거에 조금 더 초점이 있었다면 이후에는 좀 호르몬을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좀 이런 차원이 되다 보니까 전에는 저 혼자 다이어트 하려고 저 혼자 식단을 했다면 우리 가족 전체의 식단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렇게 돼서 바꾸게 되었어요. 그걸 듣다 보면 역시 모든 게 연결돼 있고 맞아요. 아이들 식단도 자연스럽게 이게 건강식이다라고 느껴지게 되죠. 맞아요. 그럼 그전에는 아이들 식단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좀 식단이랄 게 없었고요. 제가 요리를 정말 못하고 싫어했었어요. 제일 하기 싫고 제일 자신 없고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는 그냥 하루 한 끼라도 어떻게 때울까 정말 그랬어요. 좀 창피하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애들 과자도 먹였고요. 아침에 이제 어린이집 가야 되면 초코파이 같은 거 먹이고 그리고 뭐 아빠가 외식하자 그러면 옳다구나 외식하고 뭐 배달 음식도 자주 먹고 최대한 누가 식사 끼니 한 끼 해결해 주면 그냥 고마웠고 그냥 애들이랑 싸우기 싫어서 애들이 좋아하는 거 그냥 다 먹게 하고. 맞아요. 지금 헤일리님 식단을 혹시 저희 카페에서 보신 분들은 절대 이해 안 가실 거예요. 정말로 정말 의심을 하실 만큼 요즘은 너무 훌륭한 식단을 많이 제공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뭐 저도 좀 그런 면이 있었어요. 집에서 하는 일이라는 게 식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집의 관리라든가 구성원 각각의 맞춰주는 그 관리를 해주는 부분이 정말 많기 때문에 이 식사에까지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는데 그게 가능하지 않다라고 봤어요. 중요하지 않다라고까지는 아니지만 최대한 내가 마음이 편해야 내가 다른 걸 할 수 있어. 약간 이런 마인드로 접근한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좀 생각이 바뀌긴 했죠, 저도. 혹시 어떤 식으로 바뀌셨어요? 그전에는 이제 그런 나쁜 음식들이 몸에 나쁘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냥 다 이렇게 먹고 사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 것도 많아요. 그리고 그전에는 몸에서 일어나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살이 쪘다, 안 쪘다 보통 이 정도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크게 살찌지 않으면 괜찮겠지 이런 거 다들 먹고 사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걸 알고 난 다음부터는 이게 살이 찌고 안 찌고의 문제를 떠나서 뭐 감정까지도 또 안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런 걸 알고 나니까 먹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식을 제 몸에 넣을 수도 없고 아이들 몸에 넣을 수도 없고 그리고 지난 시간 동안 아이들한테 있었던 뭐 몸이 아프다던가 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그게 먹는 것 때문이었겠구나 이렇게 딱 생각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못 하겠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바꿔보니까 또 실질적으로 효과도 좀 그렇죠. 나타나고 그거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챙기려고 했던 마음보다는 요것만 잡아도 다른 것들이 좀 맞아요. 해결되는 게 되게 많은 것 맞아요. 같아요. 사실 그 전에 경험해 보신 적도 있었다고 비슷한 완전 저탄고지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네. 네. 그 전에 저희 첫째 아이가 틱이 있었어요. 네. 그때는 정말 식단에 식자 아무것도 몰랐을 때 정말 아무거나 막 먹었을 때 틱이 생기니까 한의원에 갔거든요. 네. 근데 한의원에서 이제 여러 가지 처방 중에 하나가 식단 처방이 중요하더라고요. 이제 그거는 집에서 매일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때는 뭐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런 설명은 없었지만 그냥 지침처럼 있었는데 그게 밀가루 그리고 설탕, 가공식품을 끊고 그리고 저희 아이가 알러지 검사에서 돼지고기가 좀 안 좋다고 그래서 돼지고기까지 안 먹고 요렇게만 지키라고만 해서 그걸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체크를 했거든요. 아당줄이네요. 딱. 네. 그래서 그때는 밀가루, 몰랐어요. 설탕. 그때는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그렇지 가공식품 안 좋고 밀가루 안 좋으니까 그러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처럼 그럼 엄청난 철학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지침대로 한 건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단 아이의 틱이 굉장히 줄어드는 게 눈에 보였고 저희 아이는 이제 잘 우는 애였거든요. 작은 일에도 금방 우는 애였는데 그 설탕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서 아이가 감정이 금방 올라오고 이게 눈에 딱 보이더라고요.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을 때였는데도. 그래서 이게 중요하구나 그렇게 생각은 했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게 거의 아당줄 식단이랑 저탄고지랑 비슷했구나. 네. 저희가 아당줄에서는 그렇게까지 탄수화물 제한을 두지는 않으니까 맞아요. 정말 밀가루, 설탕 이런 정말 그 알러지 오적이라고 부르는 그렇죠. 것들 위주로 이제 얘기를 하죠. 우리 헤일리 님이 아당줄 카페에서 그 소화 비만 개선 사례를 공유를 해주셔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는데요. 저희 그 유튜브 구독자님들께도 좀 말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저희 첫째 아이가 원래는 되게 마른 애였어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고 나서부터 살이 이제 급격하게 쪄가지고 점점 너무 많이 찌는 거예요. 살이 찌면 어른들은 이제 보기 좋다, 통통하다 뭐 그렇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겉으로 보이는 문제뿐만 아니라 비염도 굉장히 심해지고 피부병이 생기더라고요. 농가진이 한 번 생겼는데 그게 계속 옮겨 다니면서 6개월 이상을 낫질 않는 거예요. 네. 그리고 탈모도 왔어요. 그리고 심한 상체 비만이었는데 배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배만 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통통하지만 배가 유독 너무 많이 나와서 이건 뭔가 정상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찰나에 이제 식단을 알게 되고 이거를 개선하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처음 시작했을 때 저도 기억이 안 나서 찾아보니까 처음 시작했을 때 저희 아이가 137cm에 43kg였더라고요. 초등학교 3학년 초였는데 근데 중간에 33kg까지 빠졌어요. 10kg가 빠진 거죠. 그러니까 키가 뭐 140 정도 컸을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쭉쭉 크고 빠지고 하고 어제 궁금해서 어제 오랜만에 재봤어요. 키가 150에서 151 정도로 컸고 몸무게가 42.7 어제 저녁 네. 어제 저녁 무게로 42.7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키는 컸고 몸무게는 빠지다가 이제 키가 크면서 같이 올라오면서 딱 보기 좋게 네. 지금도 사람들이 많이 빠졌다, 뭐 많이 날씬해졌다 이런 얘기 아직도 많이 하세요. 아당줄 카페에서 그 전후 사진 비교도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살이 쪘을 때도 사실은 미남이에요. 본투도 미남이라서. 그런데 정말 살 빠지고 나서 그 정말 갸름해진 얼굴이 정말 이렇게 눈에 띄게 차이가 나서 참 인상 깊게 볼 수 있습니다. 그걸로 방송 출연도 하셨다고요? 네 맞아요. SBS 거기에서 인스타 DM이 왔더라고요. 제가 아이가
그 전후 사진이랑 글을 썼었는데 저희 인스타 팔로워 인치님들이 대부분 아기 엄마들이시기 때문에 아, 이거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거를 간간히 올렸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연락이 와서 찍게 됐어요. 비포 네. 애프터 이렇게. 근데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다고. 아, 저는 그때 정말 이제 그게 가식이 아니라 그때는 식단을 더 열심히 할 때였기 때문에 냉장고 가득 정말 그 채소와 좋은 식재료와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었고 실제로 저희가 평소에 하는 뭐 운동 사이클이나 생활하는 사이클 그대로 찍기는 다 찍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유산균을 먹는 장면을 이제 찍었는데 근데 평소에 저희가 먹긴 먹으니까 네, 거기에서 지정해 주신 유산균을 먹는 장면이었는데 실제 방송을 보니까 마치 저희 아이가 살 빠진 것이 유산균을 먹어서 빠진 것처럼 근데 정말 저도 근데 평소에도 그런 방송 보면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쵸. 저희 아이가 왜 살이 빠졌는지 아는 지인들조차도 그 유산균이 뭐냐며 연락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아, 그 유산균은 뭐뭐뭐인데 그것 때문에 빠진 게 아니라 이래서 빠진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런 방법을 지키는 것보다 뭐 하나 먹어서 뺐다. 그쵸. 이게 더 자극적이고 쉬워 보이니까 맞아요. 그러셨던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이 거기에 혹하죠. 네. 그래서 오늘은 더 진솔한 방송이 어쩌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아요. 리얼한. 네. 사실은 식단도 중요한데 방금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지만 네. 유산균 하나로 빠지지 않듯이 사실은 맞아요. 제가 보기엔 식단 하나로도 안 되는 맞아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사실은 수면, 운동 이런 맞아요. 부분도 다 이렇게 전반적인 생활 습관 관리가 사실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땅주를 하면서 소화비만도 개선됐지만 또 그런 부수적인 효과를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기억나시는 것들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너무 많은데요. 일단 저희 아이 2명 다 비염기가 있는 아이들이라는 소리를 늘 들었어요. 저는 그게 그냥 타고난 거라고 생각했고 그렇죠. 야, 원래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감기도 정말 자주 걸렸고 환절기가 되면 뭐 코 막히는 거는 늘 일상이었고 근데 점점 이제 저희 첫째는 살이 찌고 그러면서 보니까 환절기뿐만 아니라 거의 사계절 내내 코가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희 아이 어릴 때 영상들을 보면 다 코맹맹이 소리를 하더라고요. 눈밑이 다 퀭하고. 근데 그땐 제가 얼마나 과자며 뭐 설탕이며 잔뜩 먹일 때니까 더 심해서 그런 거였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식단을 딱 개선하고 나니까 제일 먼저 딱 좋아진 게 코 막히는 거. 정말 자다가 울면서 코가 너무 막힌다고 할 정도로 못 잘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런 게 거의 싹 사라졌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환절기마다 조금씩 돌아오다가 나중에는 환절기도 되게 수월하게 지나가고 근데 이제 식단이 좀 흐려지면 어김없이 딱 코가 막히는 증상이 제일 1번으로 딱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병원을 안 간 지가 진짜 오래됐어요. 그래서 1년에 뭐 한 번 갈까 말까? 네. 네, 그 정도로 잘 안 가게 되고 저희 둘째 같은 경우는 그 11월 생일이어가지고 친구들보다 키가 많이 작았거든요. 근데 키도 진짜 많이 컸어요. 네. 저희 둘째는 원래 살이 안 쪘기 때문에 빠질 살도 없었지만 키가 정말 많이 컸고 그리고 운동량이 정말 많은 애인데 제가 정말 부실하게 먹여서 손발톱이 다 깨지고 피부가 안 좋았었는데 제가 그걸 몰랐어요. 왜 그런지. 그렇죠. 근데 영양 공급이 잘 되니까 손발톱이 좋아지고 피부가 좋아지더라고요. 그렇죠. 아, 그래서 이게 생각지도 못한 부분까지 모든 것이 식단이 그렇죠. 영향이 너무 많았구나. 중요해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굉장히 건강해지고 잠도 잘 자고. 네. 네, 첫째는 예민해서 잠을 잘 못 들고 그랬는데 잠드는 시간이 좀 빨라지고. 네. 제 경험이랑 너무 비슷한 네. 게 많아가지고 지금 너무 공감하면서 듣고 네, 있어요. 잘 무서워하고 울고 감정적인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네. 아, 시력 얘기도 하셨잖아요. 맞아요. 시력이 좋아졌어요. 저희 음. 첫째가 늘 시력이 안 좋았거든요. 그리고 아기 때는 뭐 나중에 좀 더 크고 봐야 돼요 했는데 그게 거의 뭐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도 좋지 않았는데 딱 4학년 건강검진을 하니까 1.2, 1.5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전에 이영훈 선생님 네. 얘기를 듣고 그게 관련이 있다고는 들었지만 이렇게까지? 약간 그렇죠. 그러면서 되게 놀랬었어요. 네. 이게 정말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네. 그래서 보충 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 아당줄 카페 운영진이
사실 이영훈 원장님이라고 안과 원장님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아이들 시력이 좋아지려면 아당줄이 기본으로 돼야 된다라는 이론을 잘 설명해 주셨거든요. 근시라고 하는 게 이제 망막에 눈이 길어져가지고 이게 초점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쉽게 설명하면 눈에 오는 비만이다라고 하셨거든요. 아당줄 식단을 하다 보면 근시가 이미 온 경우에 이거를 개선하기는 쉽지 않은데 진행되는 속도가 낮아진다던가 이 정도는 개선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근시가 오기 전에 초등학교 1학년 이전에부터 이걸 계속 아당줄을 하신 분들이라면 실제 지금 카이시님 아이들도 그렇고 시력이 계속 좋아요. 한 6살 때부터 시작된 저희 막내는 지금 언니들이 초2, 초3 요때 시력이 나빠지기 시작했는데 그게 전혀 없어요. 그쵸. 지금 초3인데 계속 시력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일찍 시작할수록 아당줄은 맞아요. 정말 이득이다.